제45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정부 주도로 열렸죠.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장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5월 정신의 중요성은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5.18 헌법 전문 수록 그리고 역사 왜곡, 5.18 폄훼, 근절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부 주도의 기념식이 있으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냥 참석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6.3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말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표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5.18 정신과 함께 헌법 수록, 헌법 전문 수록 또 그리고 폄훼에 대한 근절 대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내란 세력이 5.18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돈 들여서 광주까지 갔으면 일을 제대로 해야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쓸데없이 짧디 짧은 기념사 한 줄 읽고 그냥 갔다. 이 작자들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헌법 전문의 5.18 정신 수록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그건 그렇고 5.18 기념식을 보고 있자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18이 뭡니까? 전두환이가 광주 사람들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학살한 날입니다. 학살한 일입니다. 총으로, 칼로, 권봉으로 광주 시민을 무참히 두들겨 패고 죽이고 쏘고 찌르고 해서 다 죽였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은 지금도 총 든 군인을 보면 무서워합니다.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때 겪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을 든 군인만 봐도 진짜 온몸을 부르르 떨 정도로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 저격수들, 그러니까 총을 든 무장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미친 짓입니까? 기념식이 이주호 권한대행 경호하는 자리입니까? 그리고 거기 뻥 뚫린 곳이고 5.18 민주묘역을 가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어디 다른 데서 경호에 해가 될 만한 일을 할 만한 지리적 위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주호 하나 경호하겠다고 저격수가 배치되고 군복을 입은 전투복을 입은 군인들이 배치가 된 겁니다. 이게 미친 거죠. 이주호가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올 때보다 경비, 보안 검색이 훨씬 더 삼엄했습니다. 모든 출입자에 대해서 몸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지품 검사까지 했습니다. 액체류, 물 이런 거 들고 가면 니 마셔봐 한번. 그리고 마셔보면 안 죽으면 통과시키는.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이게? 이게 미친놈들이잖아요. 가방까지 다 뒤져. 그래갖고 유인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까지 모두 다 파악했습니다. 아니 거기 가서는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정부 고위 인사들이 오고 하니까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유인물도 들고 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거야말로 진짜 이게 나라인가 하는 이야기가 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행사장 뒤쪽을 보니까 행사장 건너편이죠. 그러니까 행사장 이쪽을 보고 있고 저쪽을 보면 아주 보란 듯이 딱 이렇게 이 삼각대를 놓은 저격용 총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에서 배치를 했다고 그러죠. 공격 대응팀이 배치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산비탈에도 무장 요원들이 배치가 돼서 행사장 쪽으로 총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한번 광주 시민들 한번 더 뒤져봐라. 한 번 더 뒤져봐라 이겁니까? 내가 여기서 난사해버릴 수도 있어 하는 겁니까? 그 앞에
다음 대통령 유력한 이재명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앉아 있고. 그런데 그 총구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섬뜩해서 기념식을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마 다들 그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행사장 앞줄에도 선글라스를 낀 그런 이 경호원들이 너무 많이 배치가 된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테러 위험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많이 배치를 해달라. 그러니까 김문수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재명만 요구하니까 안 한다. 상황은 경비 안 하겠다라고 했던 놈들이 너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주호 하나 왔다고 5.18 민주묘역에다가 적용용 총을 배치하고 무장한 군인들을 배치하고 이게 뭔 짓거리예요. 5.18은 전두환의 총칼에 의해서 광주 시민들이 살해된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경호를 그동안에는 안 보이는 경호를 했습니다. 숨은 경호를 했어. 가능하면 경호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주호가 뭐라고? 여기에 오늘 5.18 이번 45주년 5.18 때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까? 숨은 경호가 뭔지도 모릅니까? 저격수가 그동안에는 배치가 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숲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호팀이 지금 어디 있나 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찾을 수도 없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호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주호는 이걸 다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이 5.18 기념식이라는 행사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은 하더라도 검은 양복을 입었단 말이야. 군인들도 경호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버젓이 특공대 옷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5.18 묘역에. 5.18 묘역에 누워 계시는 영령들이 얼마나 무서워서 떨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전두환 일당의 총칼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들 묘지 위에 저격용 총이 배치되어 있다. 그것도 뻔히 보이는 곳에. 그리고 앞줄에도 또 그렇게 총을 든 무장한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령들은 아마 오늘 밤에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렇게 저격수들을 보란듯이 묘역 위에 배치한 것은 45년 만에 처음이다. 이주호 이자가 미친 새끼라는 거야. 이 새끼가 아주 나쁜 새끼야. 네 목숨이 새끼야. 그렇게 중요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 호로 새끼라 그래 그걸. 이 새끼 뭔 네가 별거야 새끼야. 진짜 좆도 아닌 것이 말이야. 진짜 아이고 정말 화가 나서 더 이상 내가 진짜 말도 하기 싫어. 그리고 5.18 기념식이 정치인을 위한 자리입니까? 왜 유족들은 네 번째, 다섯째 줄에 앉아야 되고 왜 정치인들이 앞줄에 앉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리고 보훈단체장들이 앞에 앉아야 되는 것이죠? 유족이 앞에 앉아야 되는 거잖아. 이 빌어먹을 인간들아. 보훈부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어? 그러고도 국가기관이라고 말이야. 국가기념식을 주관한다고 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거야 이 나라가. 어? 왜 유족들이 뒷줄에 앉아야 됩니까? 그리고 묵념이라는 게 있어. 묵념 국민들의. 그러면 5.18 기념식장에는 그동안에 묵념할 때 님을 위한 행진곡이 나왔습니다. 그게 연주가 됐어. 그런데 이번 45주년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군인을 위한 묵념곡이 흘러나왔단 말이야. 5.18이 군인들에 의해서 민간인이 학살당한 일이라니까. 그러면 가해자가 누구야? 군인이야. 피해자가 누구야? 민간인이야. 광주 시민이야. 그러면 물론 광주 시민만은 아니지.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 통칭해서 그냥 광주 시민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가해자를 위한 묵념곡을 틉니까? 군인을 위한 묵념곡을 틉니까? 그게 5.18입니까? 이게 미친 거죠. 내가 진짜 앞에서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 젖도 모르는 새끼라고 욕을 했는데, 아유, 내 심의에 유튜브는 심의 없지. 내가 지금 아직도 내가 공중파 기자인 줄 알았네. 공중파에서 이렇게 비슷한 말만 하면 바로 방심위에 끌려가지요. 그래서 제재를 받고
벌과금을 냅니다. 이 정도 되면 내가 볼 때 한 3천만 원 정도 내야 돼. 그리고 방송국이 이제 점수가 깎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좀 하다 보니까 좀 화가 났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이럴 때 욕 안 하면 언제 욕하냔 말이야. 그러나 그렇잖아. 지금 뭐 그리고 2주 행사 끝나고 대개는 대통령이 행사 끝나고 묘역을 둘러봅니다. 가서 이렇게 묘비도 좀 쓰다듬고 그리고 또 유족들과 악수도 하고 그러면서 위로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얘는 쌩 가는 거야. 쌩. 무슨 새양지 새끼냐? 왔다가 쌩 돌아가? 왜 왔냐 그럼? 그 매덕 쳐 들어갖고 왜 왔냔 말이야. 네 하나 뜨면 몇십억 들어. 왜 와? 오지 마. 그러려면 차라리. 이제 뭐 끝났다만 며칠 안 남았어. 한 보름 남았지. 이런 것들 아유 내가 모르겠다. 아휴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내가 언제까지 이런 꼴을 보면서 이 나이에 내가 화를 내고 욕을 해야 되는지 내 입에서 오늘 또 욕지거리가 좀 나갔네. 근데 좀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말하다 보니까 화가 나잖아. 이게 정치인 행사야? 2주 행사야? 왜 군인들을 위한 묵념곡을 틀고 왜 정치인들이 앞줄 앉고 유족은 뒷줄에 앉고 왜 2주를 위해서 무장한 군인들이 5.18 묘역에 배치돼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잘못 봤나? 이런 미친 것들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야. 난 차라리 초등학교 3학년들한테 이 나라를 맡겼으면 좋겠어. 가들도 그렇게는 일하지 않는단 말이야. 진짜 분통이 터지네 정말. 욕지거리를 좀 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한 건 아니고요. 이주호와 그 내란 잔당, 이 내란 세력들에게 한 것이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재명 이제 후보가 곧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 헌법 여기에 대해서 개헌을 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지율 선두 그래서 곧 대통령이 될 분이 이런 구상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개헌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통령 4년 연임 그리고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4년 연임 이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 번 더 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현직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5년만 한다. 그리고 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이거 반드시 해야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헌 시기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 여기에서는 맞춰서 하겠다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때가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임 기간 중에 나는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헌법은 지금 87년에 만들어진 87년에 개정된 헌법 그대로죠. 이제 38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겠죠. 이번 대선 후보들 다들 개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그렇지만 대통령이나 여당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야당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여기에도 이제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서약을 다 해놔야 돼. 서약을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후보 이름 빼고 당 이름으로 해서 개헌을 한다. 안 하면 우리 정당은 해산하겠다. 이렇게 이 정도의 사인은 해놓고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제출해야 돼? 어디에 제출해야 될까?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해야 될까? 아니 우리가 공증하잖아. 공증. 뭐가 있으면 공증하거든. 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에 가서. 그러면 공증을 해야 돼. 근데 정치인들은 이 말을 그냥 먹기를 시건하기를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나는 오늘 내일쯤 이것을 딱 써서 어디다가 공증을 좀 했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우리 정당 해산하겠다. 이 정도 돼야 믿을 수가 있다. 안 그러면 나는 믿을 수 없다. 앞에서 좀 흥분을 좀 했더니 머리가 띵하네. 내가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이게 민주시민이라면 화가 안 날 일입니까 이게? 여기에서도 화 안 낼 이게 진짜 말이 안 나오네. 하여튼 그렇고 대선 지지도 봅시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소스에 의뢰해서 16일과 17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상대로 했어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95%죠. 그리고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재명 후보 51%, 김문수 후보 32%. 이렇게 이제 굳어졌습니다. 사실상. 이게 변동은 없다. 이준석이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토론을 들어가면 45%로 당선이 된다. 이 미친놈아. 내 이놈 새끼. 아무리 어린 놈 새끼가 망상병이 걸렸다고. 그따위 소리를 아무 데서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임마. 내 임마. 어른들이 너를 잘못 키워가지고 나도 어른으로서 미안하다. 너 같은 아이들을 좀 잘 키우고 싸가지씩 키웠어야 되는데 너를 보고 있으면 진짜 이 나라가 한때 유교 국가였나 싶을 만큼 싸가지가 없더라. 너도 45%를 네가 어떻게 얻어 임마. 내가 볼 때는 한 6% 얻어가지고 대선 자금 보조도 너는 못 받아. 이 짠한 놈아. 하여튼 그렇다. 이재명 후보는 TK에서만 김문수한테 밀립니다. 약간 밀립니다. TK에서 한 10% 밀려요. 32%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김문수가 42%가 나와요. 그런데 PK에서는 이재명이 앞섭니다. 김문수를. 그럼 게임 끝난 거죠. 부울경에서 46% 나온다니까, 이재명인가? 김문수는 41%밖에 안 나와요. 앞으로 김문수는 계속 더 떨어지겠죠. 이분이 좀 연세도 많고 그래서 유세단신으로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극존칭을 쓰느냐. 예, 유세를 그렇게만 앞으로도 계속 하시라. 그런 뜻으로 그럽니다. 연령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모두 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70대만 54%가 나옵니다. 김문수가. 그래서 약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호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도 물어보니까 52%가 나는 호감이 간다. 정권 교체 해야 되냐? 58%가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중도층, 이 중도층에서는 66%가 정권 교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내일 모레 곧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 보수 인사들이 엄청나게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오늘 오늘입니까? 입당을 선언했죠. 민주당으로 입당한다. 그랬고 김용남 의원도 어제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많은 보수 인사들이 입당을 했는데 이번에는 허은하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하고 같이 국민의힘을 나가서 개혁신당 대표를 지냈던 허은하 대표. 이 사람도 민주당으로 지금 오고 싶은가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중도 보수 확장 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꿈꿔온 건강한 보수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난 민주당으로 가고 싶어요. 이게 말이죠.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에서 지금 굳이 허은하 전 대표를 받지 않을 이유는 없죠. 허은하 대표가 오겠다. 민주당으로 오겠다. 그러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럼 오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해 보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함께 영입을 해서 함께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요즘 선거가 막 치열하다 보니까 임명장 엄청 남발합니다. 임명장. 원래 선거 대선이 되면 임명장이 내가 볼 때는 한 100만 장씩 뿌려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가 100만 장쯤 뿌려진다라고 하니까 선거에 관여를 했던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500만 장 뿌려진다고. 500만 장. 500만 장의 임명장이 뿌려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의원한테 임명장을 줘버렸어. 이야, 진짜. 현역 의원이라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한테 임명장을 줘버렸습니다. 김문수가. 이전에 한동훈이도 그런 적 있잖아요. 비대위원장하고 할 때. 근데 민주당 역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임명장은 지금 동네 강아지도 물고 다니고 집안에 앉아있는 고양이도 물고 다닐 정도로 임명장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임명장을 들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또 그리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써먹을 용도로는 참 좋겠죠. 그렇지만 진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임명장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 99.99999%다 하는 점은 반성해야 된다. 물론 우리 정치권 자체가 우리 이 국민성 자체가 이 종이에다가 써서 도장 빵빵 찍어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니 나도 학교 다닐 때 상장 받는 거 좋아했죠. 임명장 받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정치권의 임명장은 종이 쪼가리입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인데 지금 페이스북 이런 걸 보면
자기가 임명장 받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뻥뻥 올립니다. 막 보고 있으면 막 임명장 뭐 길이가 너무 길어. 그 직책이 한 30자씩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뭔 말인지도 잘 모르면서 막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 내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그 낯내기 좋아한다고 자꾸 그런 거 페이스북에다 올려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깝죽대지는 말아라. 진짜 이재명 후보를 좋아한다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시라. 자기 선거운동하고 다니지 말고 이재명 선거운동 하라고 하니까 하지는 않고 뒷줄에 가서 앉아있으면서 쓸데없는 잡담이 나오고 휴대폰이 나오고 있는 작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캠프 안에도 있다니까.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 과실을 따먹으려고라도 해야 된다. 물론 정치가 대가가 없으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임명장도 주는 거죠. 이렇게 500만 장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알고 부끄러울 것까지는 없지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야. 예? 뭐 별거라고 그렇게 올려쌓고 그래. 근데 나도 뭐 임명장 주면 좋아하긴 하겠다만 그래도 그렇지 임명장 500만 장 찍어준 것 중에 하나 같았다고 말이야. 그리고 이 김문수 캠프에서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고향 일산 국회의원이거든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임명장 주고 이런 짓거리는 좀 하지 말아라. 이 나쁜 놈들아.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선거를 막 진짜 개판으로 찌르고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임명장을 요즘 뭐 인스타에 뭐 페이스북에 뭐 카카오톡 단톡방에 마구마구 올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 별거 아닌 것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해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5.18 이야기 열받아가고 시작해가지고 임명장 이야기로 내 웃으면서 끝을 냈네. 하여튼 이재명 후보가 곧 대통령에 당선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아주 행복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선거운동 잘하고 그래서 좋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만드는데 앞장을 서봅시다.